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셰익스피어의 겨울 이야기입니다. 레온테스는 시칠리아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는 보헤미아의 왕 폴릭세네스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함께 보내다가 각자 자기 왕국을 다스리러 가야 할 때 헤어졌지요. 여러 해가 흘러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아들을 하나씩 두었습니다. 어느 날 폴리세넥스가 레온테스를 만나러 시칠리아로 갔습니다. 레온테스는 성미가 불같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다가 아내를 오해하고 만 것입니다. 아내 헤르미온이 남편인 자기보다 폴릭세네스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들자 다른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카밀로라는 영주를 불렀습니다. 폴릭세네스가 오면 그가 마실 술에 독을 타라고 명령했지요. 폴릭세네스는 어린 시절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말입니다. 카밀로가 레온테스를 설득했지만 레온테스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밀로는 하는 수 없이 왕의 말을 듣는 척을 했지요. 그리고 폴릭세네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밤이 되자 함께 시칠리아의 궁정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보헤미아로 간 카밀로는 그곳에서 폴릭세네스의 친구이자 말벗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레온테스는 왕비를 감옥에 가두어 왕비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갓난아기를 낳았습니다. 왕비에게는 파올리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파올리나는 아기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왕에게 보여주려 데려갔습니다. 왕이 이제 막 태어난 갸냘픈 딸을 보면 왕비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사실 왕비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왕은 아기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파울리나의 남편을 불러 아기를 멀리 보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배에 태워 세상에서 가장 삭막한 사막이나 무서운 곳에 버리라고 말입니다. 파울리나의 남편은 왕의 말을 조금도 따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왕의 말을 어길 수도 없었지요. 결국 파울리나의 남편은 아기를 배에 태워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가엾은 왕비는 재판을 받으러 끌려 나왔습니다. 왕을 배신하고 폴릭세네스를 더 좋아했다는 게 왕비에게 쓰여진 죄였습니다. 왕비는 남편인 레온테스 말고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레온테스는 아폴론 신에게 신탁을 받으러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왕비에 대한 자신의 잔인한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미가 불같고 인내심도 없는 왕이라 심부름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심부름꾼이 돌아왔을 때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었지요. 심부름꾼은 신탁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헤르미온은 결백하다. 폴릭세네스는 비난받을 일이 없다. 카밀로는 충직한 하인이다. 레온테스는 질투심 많고 사악한 왕이다. 왕에게는 상속자가 없을 것이다. 그 순간 바로 한 남자가 다가와 어린 왕자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은 어머니가 겪는 일을 보고 슬픔에 빠져 죽어버린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가엾은 왕비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파울리나와 시녀들을 시켜서 왕비를 치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레온테스는 뼛속 깊이 후회를 했습니다. 왕비는 죽었고 자신의 슬픔을 위로해 줄 어린 딸은 늑대와 매들의 먹이가 되었을 테니까요. 공주는 폴릭세네스가 다스리는 보헤미아 왕국의 해안에 버려졌습니다. 그 뒤로 파울리나의 남편은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곰을 만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어디다 버렸는지 레온테스에게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버려진 불쌍한 아기는 양치기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기는 보석이 달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요. 양치기는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아내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양치기 부부는 아기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아기는 평범한 양치기 아이들과 함께 자랐지요. 클수록 왕비인 엄마의 우아함과 매력을 물려받아 보통의 여자아이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보헤미아의 왕자 플로리첼은 양치기의 집 근방으로 사냥을 왔습니다. 그러다 매력적인 여자로 자란 페르디타를 보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자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이름이 도리클레스라고만 말하고 양치기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치 비밀에 쌓인 신사처럼 말이지요. 플로리첼은 아름다운 페르디타와 깊은 사랑에 빠져 날마다 그녀를 보러 왔습니다. 폴릭세네스는 아들이 왜 날마다 밖으로 나가는지 궁금했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을 풀어 아들을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그 뒤 아들이 아리따운 양치기 소녀 페르디타와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폴릭세네스는 충직한 카밀로와 함께 변장을 하고 낡은 양치기 집을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그곳에선 양털을 깎는 축제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두 사람을 반갑게 환영했지요. 장사꾼이 리본과 레이스와 장갑을 팔고 있었고 젊은 남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플로리첼과 페르디타는 즐거운 축제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폴릭세네스는 매력적인 페르디타를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페르디타가 옛 친구인 레온테스의 딸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곳에 살기에는 너무 고상해. 네, 우유와 크림의 여왕 같군요. 플로리첼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으로 변장한 왕 일행에게 아리따운 양치기 소녀와의 결혼에 증인이 되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폴릭세네스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결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폴릭세네스는 사람들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카밀로는 그곳에 그대로 남았지요. 페르디타에게 홀딱 반해 그녀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카밀로는 레온테스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칠리아로 돌아가 옛 주인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두 젊은 연인에게 시칠리아로 가서 레온테스에게 도움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시칠리아를 향해 떠났습니다. 양치기도 페르디타의 보석과 아기옷과 바구니 안에 있던 종이 쪽지를 들고 함께 떠났습니다. 레온테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플로리첼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페르디타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페르디타가 헤르미온 왕비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딸이 살아있다면 저처럼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늙은 양치기는 레온테스가 어린 딸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기른 아이가 왕의 딸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치기는 레온테스에게 사실을 말하며 보석과 종이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레온테스는 페르디타가 자신의 딸임을 알고 기쁨에 넘쳐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착한 양치기에겐 보답을 했습니다. 한편 폴릭세네스는 서둘러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페르디타와 결혼하는 걸 막으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도착해서 페르디타가 옛 친구의 딸이란 걸 듣고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폴릭세네스도 기쁜 마음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두 기뻐하는데 레온테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정했던 왕비가 떠올랐거든요. 살아있었더라면 틀림없이 그의 옆에서 딸의 행복을 함께 했을 텐데 말입니다. 어리석고 잔인한 자신 때문에 이 자리에 왕비가 없다는 생각을 하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딸에게 다시 한번 입맞춤하고 다음에는 플로리첼에게 그 다음에는 늙은 양치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레온테스는 파울리나에게 죽은 헤르미온 왕비에게 충성했다는 이유로 높은 지위를 주었지요. 제게는 죽은 왕비님과 닮은 동상이 있습니다. 뛰어난 이탈리아 기술자인 줄리오 로마노가 여러 해에 걸쳐 제작한 것이랍니다. 제 집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왕비님이 돌아가신 후로 전 하루에 2-3번 그곳에 들릅니다. 폐하, 저와 함께 그곳에 가서 동상을 보지 않으시렵니까? 모두들
파울리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파울리나 집 한쪽 구석에는 두꺼운 보라색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파울리나는 커튼에 손을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왕비님이 살아있을 때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지요. 이 동상을 보고 있으면 죽은 왕비님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왕비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왕비와 거의 똑같군. 그런데 파울리나, 헤르미온은 저렇게 주름살이 많지 않았어. 저렇게 늙지 않았다고. 아, 그 점이야말로 조각가가 현명하다는 걸 말해주지요. 조각가는 우리에게 왕비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레온테스는 여전히 동상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왕비님의 동상이 폐하를 슬프게 할 걸 알았더라면 보여드리지 말 걸 그랬습니다. 커튼을 걷어라! 안 됩니다, 폐하. 더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하는 동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넌 저것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커튼을 걷겠습니다. 이제 폐하는 동상이 당장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20년을 같이 살아왔다고 생각하게 해다오. 폐하께서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전 동상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 폐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동상을 그렇게 하든 말든 난 본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모든 사람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동안 동상은 받침대에서 몸을 움직여 계단을 내려오더니 레온테스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레온테스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고 여러 차례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은 이제 동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헤르미온 왕비였기 때문이지요. 왕비는 살아있었습니다. 왕이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 몰래 파울리나의 보호를 받으며 여러 해 동안 숨어 지낸 것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왕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페르디타를 찾았으니까 남편의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 겁니다. 레온테스와 왕비는 모든 걸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잘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플로리첼과 페르디타도 결혼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레온테스는 오랜 세월 상처를 안고 살았지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착한 마음을 보이자 보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